이건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아니라 예, 그건 네 어머니 이름이라 예. 2-913. 그 각인을 본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내가 새긴 기라. 저 여자는 내 딸이 심더. 세라의 손에서 반지가 미끄러져 떨어진다. 구독은 인연, 좋아요는 마음. 함께 이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산 남포동 보수동 책방골목. 새벽 5시가 막 지났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 사이로 손수레 끄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퀴가 돌 틈새를 밟을 때마다 덜컹거리는 소리, 그 소리의 주인공은 강민식, 78살의 노인이었습니다. 오늘도 한가득 모아야 되는디 겨울 나려면 말이지. 민식은 허리를 숙여 젖은 신문지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팔뚝엔 세월의 흔적이 주름처럼 새겨져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코끝으로 어묵 국물 냄새가 스쳤습니다. 아침 장사 준비하는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김이었어요.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산 바다가 가까운 이 골목은 언제나 그런 소리로 새벽을 맞이했어요. 민식은 손수레를 잠시 멈추고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낡은 천주머니가 만져졌어요. 그 안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죠. 민식은 상자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상자 겉면은 세월에 닳아 색이 바랬지만 민식의 손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은주야, 잘 있나? 오늘도 네가 보고 싶어 죽겠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식은 상자 뚜껑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민식에게 그 상자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40년이 넘도록 품고 다닌 물건이었습니다. 민식은 80년대 초반 부산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용접공이었죠. 쇠를 자르고 붙이는 일을 했어요. 땀 흘려 일한 돈으로 밥 먹고 조금씩 모아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때는 젊었어요. 희망도 있었죠. 은주라는 여자를 사랑했고 그 여자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크레인 사고가 났어요. 민식은 그날 밤 작업을 하다가 쇠파이프에 깔렸습니다. 허리뼈가 으스러졌죠. 병원에 실려갔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회사는 산재 처리를 거부했고 보상금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민식은 그저 버려진 사람이 됐어요. 그때 일만 아이였으면 은주랑 같이 살 수 있었을 낀디. 민식은 다시 손수레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어요. 이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민식은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거리의 노인일 뿐이었죠. 하지만 민식은 살아야 했어요. 은주를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남포동 극장 앞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어요. 한세라, 43세 여배우였습니다. 한때는 드라마 주연을 도맡아 하던 톱스타였죠. 텔레비전을 켜면 세라가 나왔고 광고에도 세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라를 보며 환호했어요. 세라는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투자 사기 구설에 휘말렸고 그 뒤로 방송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세라는 사기꾼으로 몰렸습니다. 진실이 어떻든 사람들은 세라를 욕했어요. SNS에는 악플이 넘쳐났고 방송국들은 세라를 외면했습니다. 이번에 겨우 잡은 기회가 지역 방송 프로그램이었죠. 제목은 다시 남포동이었습니다. 과거의 명소를 재조명하는 작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전국 방송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산 지역에서만 나가는 작은 프로그램이었죠. 후, 세라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이 됐죠. 이 기회마저 놓치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는 카메라 앞에 설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옆에서 매니저 도진수가 다가왔습니다. 진수는 48살 세라를 10년 넘게 관리해온 사람이었어요. 오늘만 잘 넘기면 복귀 분위기 탑니다. 걱정 마세요. 진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긴장한 게 눈에 보였죠. 세라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손 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거기엔 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어요. 백금과 황동이 섞인 투톤 반지였습니다. 오래된 물건이라 광택은 많이 바랬지만 디자인은 독특했어요. 흔하지 않은 스타일이었죠. 세라는 이 반지를 항상 끼고 다녔습니다. 손에서 뺀 적이 없었어요. 겉에 선명한 각인 하나. 2-913. 세라는 반지를 빙글빙글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준 가족의 부호는 내 편이었어. 이 반지는 세라의 아버지 한진태가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진태는 세라가 20살 되던 해에 이 반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우리 가족의 약속이다. 힘들 때마다 이걸 보거라.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그 말의 의미를 세라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지가 세라를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구설에 휘말렸을 때도 방송에서 잘렸을 때도 이 반지만은 손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여겼죠. 세라는 반지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세라 씨 스탠바이 들어갑니다. 스태프가 소리쳤습니다. 세라는 정신을 차리고 카메라 앞으로 걸어갔어요. 극장 간판을 배경으로 서서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촬영 감독이 신호를 보냈고 카메라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한세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남포동에 왔는데요. 이곳은 부산의 문화중심지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손수레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덜컹, 덜컹. 민식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촬영 스태프 중 한 명이 손짓으로 민식을 막으려 했지만 민식은 그냥 지나쳤어요. 폐지 줍는 노인이 뭐 대수냐는 표정이었죠. 세라는 촬영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민식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세라를 빤히 쳐다봤어요. 아니, 정확히는 세라의 손을 봤습니다. 민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손수레를 그 자리에 세운 채 세라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어요. 민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요. 저기 잠깐만. 민식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세라는 촬영 중이었기 때문에 당황했어요. 스태프들도 어리둥절했죠.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죄송한디 그 반지 좀 보여주이소. 민식은 떨리는 손으로 세라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세라는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빼려 했어요. 하지만 민식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멈칫했죠. 그 눈엔 뭔가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어요. 저 촬영 중인데요. 진수가 달려와 민식을 막았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방송 찍고 있어요. 비켜주세요. 하지만 민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세라의 반지에 고정돼 있었어요. 민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2-913.
민식이 중얼거렸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반지의 각인을 알죠? 세라는 천천히 손을 들어 반지를 보였습니다. 민식은 그 반지를 보고 숨을 멈췄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거 내가 새긴 기라. 민식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세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노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왜 저렇게 떨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촬영 감독은 멈춰야 할지 말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긴장감이 화면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본에 없는 장면이었죠. 민식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세라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민식은 떨리는 손을 뻗어 세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그 손을 막았어요.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민식은 진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라만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슬프고 간절하고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반지 내 사람한테 준 기라에. 세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식이 말했습니다. 그 반지 내 사람한테 준 기라에. 민식의 말에 세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라는 본능적으로 손을 가슴 쪽으로 움츠렸습니다. 반지를 지키려는 듯한 동작이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세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아니라에. 민식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진수가 민식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민식은 그 손을 뿌리쳤어요. 생각보다 힘이 셌습니다. 그건 네 어머니 이름이라에. 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세라는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아버지 진태는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세라가 물어봐도 그저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만 반복했죠. 사진도 없었고 이름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는 은주라에. 박은주. 그 사람 이름이고. 민식은 반지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9는 9월, 13은 우리 약속 날짜였지. 내가 직접 새긴 기라. 요 손으로 말이제. 민식은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세월의 다른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죠. 세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식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반지는 아버지가 준 거예요. 가족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설마 그 반지가 아직도 있을 줄은. 민식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민식은 주머니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세라가 아까 본 그 상자였죠. 민식은 상자를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여기 들어 있었지. 한 쌍이었거든. 나도 하나 끼고 은주도 하나 끼고 근디 그날 밤 사고가 났고 은주가 사라졌지. 내 반지만 남았고. 민식은 상자를 쓰다듬었습니다. 빈 상자였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마치 은주가 아직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세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스태프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진수가 세라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세라 씨, 일단 촬영 중단하고 정리하시죠. 하지만 세라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식을 바라봤어요. 민식은 세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얼굴 은주 닮았네. 눈이 똑같아 해. 세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닮았다고요? 그라제.
은주 눈이 요래 생겼거든.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네가 딱 그러네. 민식은 세라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그리움이 가득한 미소였죠. 민식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민식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세라는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2-913. 이 숫자가 정말 어머니의 이름이고 약속의 날짜라고요? 아버지는 왜 그런 말을 안 했을까요? 왜 이걸 가족의 부호라고만 했을까요? 아버지가 왜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식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었어요. 얼굴에서 혈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네 아버지가 누군디? 한진태요. 한진태가 제 아버지예요. 민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민식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충격을 받은 것처럼요. 손에 들고 있던 상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한진태라고 했나? 네, 왜요? 아세요? 민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무겁게요. 민식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알제. 그 사람 우리 조선소 관리직이었제. 82년도에 말이제. 세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조선소에서 일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민식과 연결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은주를 데려갔제. 민식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사고 난 날 밤 크레인이 무너지고 불이 났지. 나는 허리가 부러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라. 은주를 찾으러 가야 되는디 한진태가 막았지. 위험하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근디 그 뒤로 은주를 못 봤지. 민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체도 없었고 흔적도 없었어라. 그냥 사라졌지. 증발해버린 기라. 세라는 몸이 굳었습니다. 민식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뭔가를 숨긴 거예요. 어머니와 관련된 뭔가를요. 그럼 제 어머니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없이요. 모르제. 그냥 사라졌어라. 나는 찾으러 다녔제. 병원도 가보고 경찰서도 가보고 인근 마을도 다 뒤졌제. 근디 아무도 몰랐제. 은주는 그냥 증발해버렸어라. 민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한진태가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근디 그 사람은 나를 피했지. 만나주지도 않았고 전화도 안 받았지. 나중엔 부산을 떠나버렸어라. 세라는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반지가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그럼 이 반지는 어떻게 아버지한테 있었던 거예요? 민식은 세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사람이 가져간 기재. 은주 손에서 빼서 말이제. 세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요? 왜 어머니의 반지를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왜 세라에게 줬을까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민식의 말대로라면 어머니는 그냥 사라진 거예요. 네가 은주 딸이라면. 민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딸이기도 한 기 아이가? 세라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식이 자기 아버지라고요? 이 폐지 줍는 노인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라는 소리쳤습니다. 뒷걸음질 쳤어요. 반지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반지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굴렀어요. 민식은 반지를 주우려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민식이 신음을 냈습니다. 진수가 재빨리 반지를 집어 세라에게 건넸습니다. 세라 씨, 괜찮으세요? 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지를 받아쥐고
민식을 바라봤어요. 민식은 여전히 허리를 숙인 채 세라를 올려다봤습니다. 민식의 눈에는 슬픔만 가득했어요. 미안하다에 놀라게 해서 민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일단 촬영 중단하겠습니다. 촬영 감독이 외쳤습니다. 카메라가 꺼졌어요. 스태프들이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2-913. 이 숫자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세라가 알고 있던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진수가 세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차로 가시죠. 좀 쉬셔야 해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식이 불렀어요. 아가씨, 아가씨. 하지만 세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세라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세라는 반지를 꽉 쥐고 울었습니다. 진수가 운전석에 앉아 세라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세라 씨, 저 노인 말이 사실일까요? 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밖에서 민식은 차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손수레를 붙잡고 그저 서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이 민식에게 다가왔지만 민식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은주야, 네 딸을 봤지? 니를 닮았더라. 눈이 똑같더라. 민식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민식은 상자를 품에 안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손수레를 밀며 다시 골목 안으로 사라졌죠. 세라를 태운 차가 출발했습니다. 세라는 창밖으로 민식의 뒷모습을 봤어요. 작고 외로운 뒷모습이었습니다. 세라는 눈물을 닦으며 반지를 봤어요. 어머니, 당신은 누구세요? 세라의 속삭임은 차 안에 머물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라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날 이후 세라는 쓰러졌습니다. 과호흡이 왔고 정신을 잃었죠. 병원에 실려왔을 때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어요. 며칠 쉬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식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건 네 어머니 이름이라 해. 내 딸이기도 한 기 아이가? 세라는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에서 뺀 적이 없었어요. 2-913. 이 숫자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세라 씨, 괜찮으세요? 네, 좀 나아졌어요. 세라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진수는 의자를 끌어 세라 옆에 앉았어요. 그날 일 때문에 조사를 좀 해봤어요. 진수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몇 장의 종이가 나왔어요. 신문 스크랩과 사진들이었습니다. 1982년 9월 13일 부산 조선소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어요. 진수가 신문 스크랩을 세라에게 건넸습니다. 낡은 신문이었어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산 조선소 크레인 붕괴 사고, 3명 사망 12명 부상. 세라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기사에는 사고 경위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야간 작업 중 크레인이 무너졌고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사망자 명단에는 이름 석자만 나와 있었죠. 박은주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어머니 이름이 없네요. 네.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부상자 명단에도 없었고 실종자 명단에도 없었어요. 진수가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소 직원 명부를 찾아봤어요. 박은주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격리부 소속이었대요.
세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조선소에서 일했다고요? 그런데 사고 이후 기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퇴사 기록도 없고 사망 신고도 없고 그냥 증발했어요. 세라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럼 정말 어머니가 사라진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진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하기 꺼려지는 표정이었어요. 한진태 씨, 그러니까 세라 씨 아버지요. 당시 조선소 안전관리 책임자였어요. 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요? 네. 사고 조사 보고서에 서명한 사람이 한진태예요. 그리고 사고 2달 뒤에 조선소를 그만뒀어요. 서울로 올라갔고요. 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와 관련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진수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웃고 있었죠. 세라는 사진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 얼굴이 세라와 똑같았어요. 이분 어머니세요? 네. 조선소 직원 명부에 붙어 있던 사진이에요. 세라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눈, 코, 입 모든 게 세라를 닮았어요. 민식이 말했던 게 맞았습니다. 세라는 어머니를 닮았어요. 세라 씨, 그 노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 그 할아버지 연락처 아세요? 촬영팀한테 물어봤는데 연락처는 없대요. 근데 매일 아침 남포동 책방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다고 하더라고요. 세라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수가 깜짝 놀라며 세라를 말렸어요. 세라 씨, 아직 쉬셔야 해요. 괜찮아요. 가봐야 해요. 어디요? 그 할아버지한테요. 물어봐야 할 게 있어요. 세라는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세라의 눈빛이 단단했거든요. 한편 남포동 책방골목. 민식은 여전히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사흘 전 그날 이후 민식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은주를 닮은 그 얼굴이요. 은주야, 네가 살아있었으면. 민식은 상자를 꺼내 쓰다듬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할아버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식은 돌아봤어요. 세라가 서 있었습니다. 진수도 함께 있었죠. 민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씨 괜찮은가? 네. 괜찮아요. 세라는 민식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식은 손수레를 잡고 세라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물어보소. 세라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박은주의 사진이었어요. 민식은 사진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주라에. 민식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제 어머니 맞나요? 민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제. 은주라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제. 세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민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것 같았어요. 민식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82년 9월 13일. 우리가 약속한 날이었지. 그날 밤 야간 작업이 있었었지. 나는 용접일을 하고 있었고 은주는 사무실에 있었지. 그때 갑자기 크레인이 무너지쾅 하는 소리가 나더니 불이 났지. 민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은주를 찾으러 갔지. 사무실로 뛰어갔는디 불길이 너무 컸어라. 들어갈 수가 없었지.
그때 한진태가 나를 잡았지. 위험하다고, 죽는다고 근디 나는 들어가야 했지. 은주가 꺼 있었으니까. 민식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디 그때 쇠파이프가 떨어졌지. 내 허리를 쳤어라. 나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정신을 잃었지.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지. 은주는 없었고 흔적도 없었지. 세라는 민식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식이 겪은 고통이 느껴졌어요. 은주야. 민식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든 것 같았어요. 민식은 손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은주야, 가지 마라. 세라는 민식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식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세라를 봤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에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서 세라는 민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할아버지 딸일까요? 민식은 세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럴 기라해. 네가 은주 딸이라면 내 딸이제.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세라는 아버지 진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진태는 사고 이후 서울로 올라와 사업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세라를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 세라는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 궁금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진태는 집에 없었어요. 요즘 진태는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 자주 다녔습니다. 오늘도 병원에 입원해 있을 거예요. 세라는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세라는 진태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죠. 책장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세라는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뒤지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파일을 꺼냈습니다. 겉표지에는 1982년 사고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세라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고 당시 작성된 보고서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세라는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경위, 피해 현황, 원인 분석 모든 게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곳곳에 2-913이라는 표시가 반복됐어요. 2-913 구역 안전 점검 미실시, 2-913 장비 노후화 방치, 2-913 관련 서류 분실. 세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2-913이 단순히 반지의 각인만이 아니었어요. 조선소 내부 구역 코드였던 거예요. 세라는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이었어요. 무너진 크레인, 불탄 건물 참혹한 장면들이었죠. 그중 한 장의 사진이 세라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무실 건물 입구였어요. 문 위에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2-913 격리부. 세라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던 곳이었어요. 2-913은 어머니가 있던 구역이었던 거죠. 왜 이걸 숨긴 거예요, 아버지? 세라는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서류를 뒤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진태의 필체였어요. 2-913 증거 인멸 완료. 박은주 관련 서류 모두 처리. 반지 회수. 세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증거를 없앤 거예요.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걸 지운 거죠. 그리고 반지를 가져간 거예요.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세라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를 믿었는데 아버지가 모든 걸 숨긴 거였어요. 세라는 파일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태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어요. 세라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진태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세라야, 왔구나. 진태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웃지 않았어요. 파일을 진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태는 파일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어디서? 아버지 서재에 있었어요. 제가 찾았어요. 진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반지를 빼서 진태에게 보였어요. 이 반지, 2-913이 제 어머니 이름이라면서요? 박은주. 그분이 제 어머니 맞죠? 진태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맞다. 은주가 내 어머니다. 왜 숨기셨어요? 숨긴 게 아니라 지킨 거다. 진태가 눈을 떴습니다. 세라를 봤어요. 은주는 사고 때문에 죽었어야 했다. 근데 살았어. 내가 구했어. 세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세요? 진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결국 돌아가셨어. 근데 그날 밤은 아니었어. 너를 낳고 떠나셨어. 세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태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불이 났을 때 나는 2-913구역으로 뛰어갔어. 은주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았거든. 강민식이 먼저 가려고 했지만 내가 막았어. 위험했으니까. 나는 혼자 들어갔어. 진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사무실 안에 쓰러져 있었어. 연기를 많이 마셨고 화상도 입었어. 나는 은주를 업고 나왔어. 근데 밖에 나오니까 크레인이 완전히 무너지더라. 2-913 건물이 통째로 무너졌어. 세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은주를 병원에 데려갔어. 근데 회사에서는 은주가 죽은 걸로 처리하라고 했어. 사고 책임 때문이었어. 사망자 수를 줄여야 보상금도 줄고 책임도 적어지니까. 세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죽은 걸로 만든 거예요? 아니다. 나는 거부했어. 근데 회사에서 협박했어. 은주를 죽은 걸로 처리하지 않으면 나를 사고 책임자로 만들겠다고. 감옥에 보내겠다고. 진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겁이 났어. 은주를 지키고 싶었지만 내 인생도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타협했어. 은주를 숨기는 조건으로 회사는 나한테 돈을 줬어. 많은 돈을 줬어. 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병원에 있었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 근데 그때 알았어. 은주가 임신 중이었다는 걸. 7개월이었어. 진태가 세라를 봤습니다. 의사가 말했어. 은주가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아기는 살릴 수 있다고. 조산을 시키면 된다고. 나는 고민했어. 은주를 그냥 보내야 하나, 아기를 살려야 하나. 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은주가 딱 한 번 눈을 떴어.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 은주가 내 손을 잡더라. 아기를 부탁해라고 말했어.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 진태는 울었습니다. 나는 의사에게 부탁했어. 조산을 시켰어. 너를 낳았어. 작고 약한 아기였지만 살아있었어. 근데 은주는 출산 후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어. 세라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은주를 조용히 묻어줬어.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너를 데려왔어. 내 딸로 키우기로 했어. 진태가 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세라야. 진실을 숨겨서. 근데 나는 널 지키고 싶었어. 강민식한테 넘기고 싶지 않았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어. 너를 키울 수 없었어.
세라는 진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강민식 할아버지는 제 친아버지예요. 알 권리가 있었어요. 알아. 근데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세라는 일어섰습니다.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저 이제 진실을 밝힐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회사가 뭘 숨겼는지 모두 밝힐 거예요. 세라야, 그러지 마라. 위험해. 상관없어요. 세라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진태는 세라를 불렀지만 세라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걷던 세라는 멈춰 섰습니다. 민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식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세라예요. 아가씨 무슨 일인가? 할아버지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에 대해서요. 은주 말인가? 네. 만나서 얘기할게요. 알았지. 기다리고 있을게라. 세라는 전화를 끊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파일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1982년 부산 조선소 사고 은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사망자로 처리되지 않은 실종자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민식은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세라가 나와 있었어요.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 박은주는 그날 사고 현장에서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숨긴 겁니다. 민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주야 미안해라. 내가 몰라서. 민식은 텔레비전을 보며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부산 방송국 생방송 스튜디오. 다시 남포동 프로그램이 특집 생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제는 1982년 조선소 사고의 진실이었어요. 세라의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들끓었고 방송국은 특집 방송을 기획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세라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민식도 함께 있었습니다. 민식은 생전 처음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만지작거렸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세라가 물었습니다. 민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제. 이제 다 말해야 되제. 은주를 위해서라도. 진행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메라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남포동 특집 생방송입니다. 오늘은 1982년 부산 조선소 사고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배우 한세라 씨와 강민식 씨를 모셨습니다. 진행자가 세라를 받습니다. 세라 씨, 일주일 전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셨는데요. 어머니 박은주 씨가 사고 당시 바로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네. 제 어머니는 사고 현장에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어머니를 사망자로 처리했어요. 보상금을 줄이기 위해서였죠.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가 민식을 봤어요. 강민식 씨, 당시 조선소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날 밤 나는 은주를 구하러 갔거든. 근데 한진태가 막았어라. 위험하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나는 그 말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은주를 구해줄 줄 알았거든. 민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은주는 사라졌어라. 나는 40년 넘게 은주를 찾았거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라진 기라. 민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카메라가 민식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알았지. 은주가 살아있었다는 거. 내 딸을 낳았다는 거. 근데 나는 몰랐어라. 40년 넘게. 민식이 세라를 봤습니다. 세라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진행자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당시 조선소 회사가 사고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세라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당시 사고 보고서예요. 여기 보시면 이 913 구역 관련 서류가 모두 분실됐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건 분실이 아니라 인멸입니다. 세라가 사진을 보였습니다. 이 913은 어머니가 일하던 격리부였어요. 그리고 이 구역의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회사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모든 증거를 없앴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한진태 씨는 어떤 역할을 하신 겁니까? 세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태는 세라를 키워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한진태는 제가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였어요. 회사의 지시를 받아 증거를 인멸했고 어머니를 숨겼습니다. 스튜디오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피해자였어요. 회사가 협박했거든요. 증거를 없애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세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를 구했어요. 그리고 저를 키웠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저는 그 사람도 이해합니다. 민식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카메라가 민식을 향했어요. 한진태. 민식이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말 들으라. 저 반지 내가 만든 기라. 저 여자는 내 딸이심더. 민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네가 내 딸을 키웠지. 고맙지. 근데 이제 내가 알아야 되지. 은주가 어디 묻혔는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아야 되지.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식의 절규가 울려 퍼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스튜디오 문이 열렸어요. 진태가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진태 씨. 진행자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카메라가 진태를 향했어요. 세라도 놀랐습니다. 아버지. 진태는 휠체어를 밀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식을 봤어요. 두 남자가 40년 만에 마주했습니다. 강민식 오랜만이요. 진태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민식은 진태를 노려봤어요. 네 때문에 내가 은주를 못 찾았어라. 알고 있소. 미안하오. 진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겁쟁이였소. 은주를 구했지만 당신한테 돌려주지 못했소. 회사가 무서웠고 내 인생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소. 진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찾았소. 민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은주가 의식을 잠깐 되찾았을 때 당신 이름을 불렀소. 민식아라고. 미안해라고 말했소. 민식은 주저앉았습니다. 세라가 민식을 붙잡았어요. 은주는 당신을 사랑했소. 마지막까지. 나는 그저 은주의 아이를 지킨 것뿐이요. 진태가 세라를 봤습니다. 세라야, 미안하다. 진실을 숨겨서. 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태는 다시 민식을 봤어요. 강민식,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을 이제 말하겠소. 민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은주는 부산 용호동 공동묘지에 묻혔소. 이름 없는 묘비 아래. 민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은주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소. 조산으로 딸을 낳았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소. 이틀 후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소. 민식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세라가 민식을 붙잡았지만 민식은 일어설 수 없었어요. 은주야, 미안해라. 내가 몰라서, 내가 못 지켜서.
민식은 울부짖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진태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강민식. 당신 인생을 빼앗아서, 당신 사랑을 숨겨서.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한 명은 사랑을 잃은 남자, 한 명은 죄를 짊어진 남자였어요. 세라는 두 남자 사이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세라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럴 수 없어요. 진태가 세라를 봤어요. 세라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라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진태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버지. 세라가 소리쳤습니다. 진태는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내렸어요. 스태프들이 달려들었습니다. 119, 119 불러요. 세라는 진태를 붙잡았습니다. 민식도 다가왔어요. 진태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라야, 널 사랑했다. 진심이었다.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강민식, 용서해 주시오. 진태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세라는 절규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대체 나는 누구예요? 세라의 외침이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카메라는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식은 세라를 안았습니다. 니는 은주 딸이제. 내 딸이제. 그거면 됐어라. 세라는 민식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사흘 후 서울 대학병원 중환자실. 진태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생방송 중에 쓰러진 후 응급수술을 받았죠. 의사는 말했어요. 상태가 위중하다고,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세라는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반지가 쥐어져 있었죠. 2-913. 이제 이 숫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름, 약속의 날짜,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었어요. 세라는 사흘 동안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잤고 병실 밖에서 식사를 했어요. 진태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세라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였어요. 진수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커피 마셔요. 좀 쉬셔야 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고마워요, 진수 씨. 세라는 커피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아버지가 오래 못 버틸 수도 있대요.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대요.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는 세라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세라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방송 이후로 언론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인터뷰 요청도 많고요.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세라는 진태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진태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진태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혼자 다 짊어지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같이 짊어질 수 있었는데. 진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만 쉴 뿐이었어요. 기계음만 병실에 울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식이 들어왔어요. 민식은 병원에 올 때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세라를 위해서였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아가씨, 괜찮은가? 네, 할아버지. 오셨어요.
민식은 꽃다발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진태를 봤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움과 고마움이 섞인 눈빛이었죠. 이 사람 안 좋아 보이네. 내 의사 선생님이 위중하다고 하셨어요. 민식은 세라 옆에 섰습니다. 진태를 내려다봤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민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진태, 들리는가? 진태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식은 계속 말했어요. 네가 은주를 구했지. 그건 사실이지. 그리고 내 딸을 40년 동안 키웠지. 그것도 사실이지. 민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네가 숨긴 것도 많지. 나한테서 은주를 빼앗았지. 내 딸을 빼앗았지. 그것도 사실이지. 세라는 민식을 봤습니다. 민식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근데 말이다, 용서할라카이. 니도 힘들었을 거제. 회사가 협박했고 네 인생도 지키고 싶었을 거제. 나도 알제. 민식은 진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라는 숨을 멈췄어요. 민식이 진태의 손을 잡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고맙제. 내 딸을 잘 키워줘서, 이쁘게 키워줘서, 그건 진심으로 고맙제. 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식도 울고 있었어요. 세라야. 민식이 세라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도 네 아버지제. 피는 안 섞였어도 키워준 은혜는 크제. 그거 잊지 마라. 사람은 피만으로 가족이 되는 게 아이제.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식과 세라는 진태의 양쪽에 서서 손을 잡았어요. 마치 가족처럼요. 이상한 가족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라는 민식과 함께 병원 로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민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샌드위치를 주문했지만 한 입도 먹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덤에 가보고 싶어요. 민식은 세라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용호동 공동묘지 말인가? 네.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민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나도 가고 싶었지. 은주한테 할 말이 많지. 언제 갈까요? 내일 가자. 날 좋을 때 가는 게 좋지.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라와 민식은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진수도 함께 갔어요. 3시간을 달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용호동 공동묘지는 바닷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작은 언덕 위였죠.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제. 민식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름 없는 묘비였어요. 그저 날짜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1983년 1월 15일. 묘비는 낡았고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무덤이었어요. 세라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이끼를 닦아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세라예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식도 무릎을 꿇었어요. 은주야 나왔지. 40년 만에 왔지. 늦었지. 너무 늦었지. 미안해라. 민식은 묘비의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묘비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40년 동안 니를 못 찾았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찾았지. 네 딸도 데려왔지. 민식은 세라를 봤습니다. 세라도 울고 있었어요. 은주야, 우리 딸 잘 컸지. 이쁘제. 착하제. 네 닮았제. 세라는 반지를 빼서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돌려드릴게요. 2-913. 어머니와 할아버지의 약속이잖아요.
이제 어머니한테 돌아가야 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갈매기들이 울며 날아갔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세라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묘비를 더 깨끗이 닦았어요. 그리고 가져온 꽃을 놓았습니다. 흰 국화였어요. 어머니, 자주 올게요.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민식도 일어섰습니다.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어요. 은주야, 나도 자주 올 거제. 이제 네 곁에 있을 거제.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라 씨,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세라는 진수를 받습니다. 진태 씨가 깨어나셨대요. 의식을 회복하셨대요. 세라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말요? 네. 지금 당장 오래요.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빨리 와야 한대요. 세라는 민식을 받습니다. 할아버지, 서울로 빨리 올라가야 해요. 그래라. 빨리 가봐라. 나는 여기 좀 더 있다 갈라카이. 할아버지도 같이 가세요. 아이다. 나는 은주한테 할 말이 더 있지. 먼저 가라. 나는 나중에 갈 거제. 세라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라는 무덤을 한 번 더 봤어요. 어머니, 다시 올게요. 꼭 다시 올게요. 세라는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어요. 진수가 뒤따라갔습니다. 민식은 혼자 무덤 앞에 남았습니다. 민식은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2-913. 민식은 반지를 끼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끼는 반지였어요. 손가락에 꼭 맞았습니다. 은주야, 우리 딸 잘 컸지. 이제 나도 갈 때가 됐지. 근데 가기 전에 네 딸 행복하게 해주고 갈 거제. 꼭 그럴 거제. 약속하제. 민식은 일어났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민식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어요. 서울대학병원 병실. 세라가 도착했을 때 진태는 깨어나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세라를 보자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 세라가 달려갔습니다. 진태는 세라를 봤어요. 세라야, 미안하다. 놀라게 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쉬셔야 해요. 아니다. 이제 말해야 한다. 진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진태는 세라의 손을 잡았어요. 세라야, 나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다. 그건 너도 이제 알고 있지. 네. 근데 너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고맙다, 세라야. 그 말 들으니 마음이 놓인다. 진태가 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힘들어 보였어요. 강민식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은주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너도 그 사람한테 가거라. 내 진짜 아버지니까. 아버지도 제 아버지예요. 피는 안 섞였어도 키워주신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진태는 세라를 안았습니다. 힘이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용서해다오, 세라야. 이제 용서할게요. 다 용서할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진태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세라는 진태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진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음이 길게 울렸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세라는 병실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진수가 세라를 붙잡았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유가족분이시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세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 세라는 바다에 서서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사랑은 잃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네요. 세라는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가 철썩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산 용호동에 비가 내렸어요. 하루 종일 내린 비가 이제 막 그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렸지만 빗방울은 멈췄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죠. 세라는 다시 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혼자였어요. 민식은 나중에 오기로 했습니다. 세라는 천천히 언덕을 올라갔어요. 젖은 흙이 신발에 묻었습니다. 묘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묘비는 비에 젖어 있었어요. 지난번에 두고 간 반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묘비 앞 흙 위에 놓여 있었어요. 비에 젖은 돌 위에서 2-913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세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젖은 흙이 무릎에 묻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세라는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젠 이걸 가지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세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라는 손끝으로 젖은 흙을 쓸어냈어요. 묘비를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묘비에는 박은주 1957-1982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그때 그 반지 어머니와 할아버지의 약속이었죠. 저는 이제 그 약속을 잊지 않을게요. 세라는 반지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봤어요. 반지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곁에요. 엄마, 저 이제 새로운 일 시작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거예요. 어머니 이야기도 담을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랑을 했는지요. 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울었어요. 뒤에서 민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야, 네 딸이 참 잘 컸다. 세라는 돌아봤습니다. 민식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흰 국화였어요. 세라는 민식을 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이젠 그 반지는 그 자리에 두자. 사람도 사랑도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민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을 묘비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은주야, 40년 걸렸지. 근데 이제 다 끝났지. 니도 편히 쉬거라. 민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그저 평온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 내린 묘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상쾌했습니다. 흙 위의 반지가 조용히 반짝였어요.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일어났습니다. 민식도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묘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할아버지도 데리고 올게요. 그라제. 우리 자주 오자. 민식은 세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라는 민식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묘지를 벗어나 마을로 향했죠. 민식이 말했습니다. 세라야, 네 이제 뭐 할 거고? 다큐멘터리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을 거예요. 그래. 좋제. 은주도 좋아할 거제.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어요.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렸어요. 할아버지, 서울 올라가실 거예요? 아니다. 나는 여기 남을라카이. 부산이 내 집이제.
자주 보러 올게요. 그래라. 기다리고 있을게. 버스가 왔습니다. 세라는 버스에 올랐어요. 창가에 앉았습니다. 민식은 버스 밖에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세라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민식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세라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푸른 바다였습니다.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세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며칠 후 세라는 방송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산 지역 방송국이었어요. 다시 남포동 프로그램의 마지막 촬영 날이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조용했습니다. 스태프들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세라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멘트를 해야 했어요. 진행자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카메라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세라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한세라입니다. 세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남포동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라는 잠시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사랑과 아픔을 알게 됐어요.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 잃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남은 사람들, 오늘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화면 뒤에는 바다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산 바다였어요. 파도가 치고 갈매기가 날고 있었습니다. 세라의 목소리가 잔잔히 울렸습니다. 2-913.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약속이었죠. 하지만 결국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세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랑은 잃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메라의 빨간불이 꺼졌습니다. 촬영이 끝났어요.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진수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진수를 봤어요. 진수가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섰습니다. 세라는 복도를 걸어 밖으로 나갔어요. 창밖으로 부산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창가에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젠 편히 쉬세요. 세라는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세라는 말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들어왔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세라는 눈을 감았어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그 소리 속에 은주의 웃음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어요. 세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세라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세라 씨, 다음 프로젝트 언제 시작하실 거예요? 다음 주부터요. 준비할 게 많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진수 씨.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어요.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생각했습니다. 2-913. 이제는 비밀이 아니라 사랑의 기록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쳤어요.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세라는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구독은 인연, 좋아요는 마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눈물 꽃길이었습니다.